지금 이 영상 단순한 연애 가십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할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가정을 버릴 만큼의 사랑이 과연 존재할까? 오늘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책임에는 무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강지처를 떠나 내연녀와 새로운 삶을 선택한 연예인들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TV나 인터넷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웃고 노래하는 연예인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정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무게 아래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한때는 함께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사람,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한 이에게 등을 돌리고 새로운 사랑을 택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비난보다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균형과 인간적인 약함을 보여줍니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 내연녀와의 충격적인 두 집 살림, 그리고 결국 화려한 삶 뒤에 남겨진 텅 빈 외로움. 이 영상은 그들의 이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조용히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우리 가족의 저녁 시간, TV 화면 속에서 유쾌하게 사람들을 웃기던 남자, 그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던 인물, 서세원 씨입니다. 그는 유머의 아이콘이자 당대 최고의 방송인으로 불렸습니다. 시청률을 휩쓸며 국민 MC로 떠올랐고 그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곧 화제였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참으로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세원 씨는 1980년대 중반 모델 출신으로 잘 알려진 서정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결혼은 서정희 씨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사실상 강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은 무려 32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정희 씨는 겉으로는 조용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고백합니다. 말 못할 폭력과 참아야 했던 모욕, 그 모든 걸 꾹꾹 눌러가며 살아왔다고요. 서세원 씨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지인을 통해 내연녀와 관계를 맺고 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연녀는 놀랍게도 서정희 씨와 함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젊은 여성이었지요. 서세원 씨는 이 여성과 함께 용인에 집을 마련해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정희 씨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문자를 주고받고 버젓이 이중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4년 서정희 씨가 폭행 혐의로 서세원을 고소하면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서세원 씨는 내연녀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로 이주했습니다. 어린 아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새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용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남겨진 삶에는 상속할 재산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남자로 불렸던 서세원 씨,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가정도 신뢰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사람에 대한 책임과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정희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삶을 찾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치유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조용히 그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설렘, 그리움, 그리고 책임. 사랑은 늘 따뜻하지만 그 끝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배우 유퉁 씨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와 드라마 속 익숙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의 작품보다 더 깊게 남은 건 다름 아닌 8번의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8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중 다수는 몽골 여성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특히 5번째 결혼부터는 본인조차 몇 번째 결혼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5번째 아내와의 이혼이 끝나기도 전 6번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몽골 출신의 젊은 여성으로 유퉁 씨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습니다. 딸과 함께 몽골에 남겨진 6번째 아내,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와 혼자 지내던 유퉁 씨. 당시 그는 기러기 아빠라며 딸 사진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가정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몽골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번째 결혼을 진행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그 결혼 당시 이미 7살 된 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 관계에서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의 결혼과 이혼의 반복은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퉁 씨를 향해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믿고 또 하고 싶다고요. 어쩌면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표현보다 책임으로 보여져야 진짜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의 복잡한 결혼사는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만 한편으론 사랑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혼란과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신문에, 방송에 연일 오르내리던 그의 이야기도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사랑의 통에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 번 사랑했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많이 한 걸까요? 그만큼 외로웠던 걸까요? 유퉁 씨의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방송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 나를 받아줄 여자가 있다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또 하나의 책임을 낳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는까요? 여러분, 노래 한 곡이 우리의 마음을 울린 적 있으셨죠? 무조건이야. 흥겨운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음이 들썩이고 어깨가 절로 움직이던 기억 분명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이 곡으로 전국을 사로잡았던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입니다. 그는 노래 하나로 무명의 시간을 딛고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결혼과 사생활 문제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의 첫 번째 결혼은 그가 가수로 성공하기 전 오랜 무명 시절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던 여성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 바로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겠지요. 그녀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박상철 씨를 뒷바라지하며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조건 황진이 같은 곡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그는 팬카페에서 만난 13살 연하의 여성과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팬이었던 이 여성은 곧 내연녀가 되었고 세 사람의 관계는 조용한 파장을 예고하고 2010년 그는 내연녀와 따로 살림을 차립니다. 조강지처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새로운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후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 내연녀와 정식 혼인 신고를 하며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생활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단 4개월 만에 균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아내가 박상철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고소의 이유는 다름 아닌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외도 상대가 바로 첫 번째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박상철 씨는 두 번째 부인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첫 번째 아내의 집에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새 살림을 시작하면서도 짐을 대부분 첫 번째 아내의 집에 두고 맨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M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들은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첫 번째 아내는 기자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러라고 놔뒀어요. 한 여자의 체념 섞인 고백,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실망과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와 어떻게 소비하고 방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인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누군가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박상철 씨의 음악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노래보다 그의 복잡한 삶과 두 집 살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정과 신뢰에 대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약속만큼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않을까요? 여러분, 90년대 중후반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남성 그룹 REF,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한 사람, 무대 위에서 가장 앞에 서 있었던 남자, 이성욱 씨를 기억하시나요? 잘생긴 외모, 넘치는 끼, 그리고 폭발적인 팬덤 속에서 그는 말 그대로 모든 주목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중심의 남자의 삶이 늘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5년 이성욱 씨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되었을 무렵 그의 아내는 남편의 차 트렁크 안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러브레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 변하지 않았구나. 사실 그들은 연애 시절에도 잦은 여성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결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성욱 씨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이혼을 미뤘습니다. 아이의 교육, 가족의 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욱 씨는 그 믿음마저 무너뜨립니다. 아내가 발견한 여성은 신혼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그는 오토바이까지 구입해 두 집을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계획적인 이중생활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또 다른 내연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결심합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조건 없는 합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야, 내 전 남편 내일 결혼한대. 그녀에게 또 다른 배신감을 안깁니다. 가족들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몰래 재혼을 준비한 이성욱 씨. 그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고 결국 결혼식 전날 새벽 그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응급실로, 경찰서로 모두에게 씁쓸한 결과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욱 씨는 다음 날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당시 한 사람당 식사비만 10만 원이 넘는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지만 그가 이혼 후 아내에게 보낸 양육비는 고작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대조였죠. 그는 조용히 연예계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그 이름 뒤에 여전히 아픈 기억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첫 번째 관계에서 책임을 다했을 때만 온전히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성욱 씨의 아내가 남긴 한마디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와 배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영상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조용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지는 사랑은 더 깊은 용기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더 진심 담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단면,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